한 것도 없는데 벌써 새해네. 한 해가 참 빨리 간다. 그지? 그러게. 나이를 먹으니까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기분이야. 이러다 정신 차려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눈 감았다 뜨면 우리 영주랑 영호 둘 다 결혼해서 손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우리도 금방 나이 들 텐데 노후 생각하면 아득하다니까. 참,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뭐 지금처럼 연금 넣고 보험 몇 개 들어두고 그럼 됐지 뭐. 그래도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도 재테크를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들 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인데 모은 게 없으시잖아. 장모님이나 우리 엄마는 노인연금만 받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국민연금도 일찍부터 냈고 적금도 들어놨고. 아이 참, 요즘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니까. 맞다. 당신 회사에서 연말 상여금은 얼마나 들어왔어? 뭐야? 상여금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 꺼낸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 신년에 용돈도 좀 드리고 해야 하니까 그렇지. 내가 다 알아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래서 상여금이 얼마나 나왔는데 왜 대답을 피해? 이거 봐. 상여금 얼마 나왔는지 물어보려고 밑밥 깐 거네. 장난치지 말고. 내가 당신 수입은 알아야지. 집안 살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농담 좀 한 걸로 왜 그렇게 진지하게 화를 내? 300 받았어, 300. 정말이야? 그래. 의심스러우면 서영이 엄마한테 물어봐. 그쪽 남편도 같은 회사 다닌다며. 의심이 많아, 우리 마누라? 아니, 당신이 저번에도 줄여서 말했으니까 그렇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500만 원쯤 받아놓고 300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 이제 진짜 안 그런다니까? 당신 남편을 좀 믿어봐. 당신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알았어. 잠시요. 엄마, 저 내일 학교에서 연주해야 한다고 트라이앵글 가지고 오래요. 그래? 오빠가 재작년에 쓰던 거 가지고 가면 되겠다. 오빠 방에 있을 거야. 아, 엄마, 오빠가 쓰던 거 말고 새 거 사주면 안 돼요? 내가 쓰던 게 뭐 어때서? 그래, 영주야. 오빠가 쓰던 게 뭐 어때서? 악기에서 냄새가 나냐, 오래된 티가 나냐. 물건을 아껴 써야지. 아나바다 몰라? 그래도 내 게 아니라 오빠 거잖아요. 맨날 오빠 거 물려받기 싫어요. 저도 제 거 가지고 싶어요. 그래, 영주는 오빠가 쓰던 거 계속 물려받아 쓴 게 많으니까 그게 쌓여서 좀 서운할 수 있지. 트라이앵글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영주야. 엄마랑 내일 아침에 문구점에 가서 새 걸로 하나 사자. 우와, 진짜요? 엄마, 고마워요. 여보, 트라이앵글이 닳는 것도 아니고 소리만 잘 나는데 뭐하러 새 걸 사?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낭비하지 마. 계속 영주 서운하게 말할래? 둘째가 얼마나 서러운데. 당신이 영주 입장이 돼봐. 영호야, 엄마가 영주 편만 든다. 여자들끼리 편 먹을 건가 봐. 영우랑 아빠랑 남자들끼리도 편을 먹자. 우리 힘 합쳐야 해. 아빠, 엄마랑 싸우려고 하지 마. 엄마 말 좀 잘 들어. 아이고, 우리 아들 예뻐라. 아빠보다 아들이 훨씬 어른스럽네. 참나, 이쯤엔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들도 이젠 아빠 편이 아니고 불쌍한 아빠는 들어갑니다. 여보, 어디가? 설거지 해야지. 아빠, 엄마가 요리했으니까 설거지는 아빠가 해야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아까부터 심술이야? 오늘 당신 완전 밉게 행동하는 거 알지? 내가 그랬어? 아, 미안. 장난한 거지. TV 봐봐. 트로트 경연한다. 난 요새 저게 너무 재미있더라. 당신도 오늘은 그만 TV나 봐. TV 끄고 얘기 좀 해. 뭐야? 잘 보고 있는데 왜 꺼? 얘기 좀 하자고. 아이 참. 그래. 할 말이 뭔데? 빨리 얘기해봐. 상여금 300만 원 받았다고 했지? 진짜 300 맞아? 아이, 그렇다니까. 그럼 신년 맞아서 올해는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한테 100만 원씩 드리자. 상여금 받은 김에 용돈 좀 드리면 좋잖아. 어?
100씩 드리자고? 어.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얼마나 할 건데? 50씩?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여보,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었지? 그렇지. 그러면 당신이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 된 지 10년이나 됐는데 그쯤 했으면 사실 장모님 쪽에 용돈 드리는 건 이제 충분히 했다고 생각 안 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시집 온으로 엄밀히 말하면 당신은 출가 외인이잖아. 10년간 해드렸으면 충분히 했지. 이렇게 하는 딸이 어딨어? 뭐? 그럼 우리 엄마는 뭐 먹고 살려고? 아니, 장모님은 당신 아니어도 처남이 용돈 좀 주잖아. 논도 있으셔서 농협에서 농사 지어주고 대금 준다며. 노인연금도 있고. 또 그 뭐냐? 공공노년 일자리? 이런 거 계속 나가시잖아. 여보, 그 농협에서 준다는 대금 1년에 500만 원도 안 돼. 노년연금? 그건 한 달에 끼케야 30만 원인 거 몰라? 노년 일자리는 안정성 있는 직장이 아니라서 일도 드문드문 있고 이미 나이가 있으셔서 몇 년만 지나면 곧 거기서 일하기도 힘드실 거야. 그리고 민혁이는 가끔 알바해서 용돈 드리는 거지 아직 취업도 못했어. 자기 밥벌이 하기도 힘든 거 잘 알잖아. 우리라고 뭐 밥벌이 하기 쉽나? 저남이 괜히 공부한다고 취업이 늦어진 게 문제지.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일하지 않을 수 있게 저축이랑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당신이 그래야 한다며. 아까는 시큰둥하더니 갑자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여보, 우리 엄마잖아. 나중에 영주가 시집 갔다고 우리 가족도 아닌 것처럼 굴면 당신은 좋겠어? 당신은 말을 무슨 그렇게 하냐? 영주가 왜 우리 가족이 아니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당신이야말로 말을 왜 그렇게 해? 출가 외인이라느니 하면서. 내 말은 우리가 나이를 먹었을 때 영주랑 영호가 주는 용돈에 의지하는 노년 생활을 만들 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려면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야 겨우 돈을 모을 수 있는 거고. 그래, 다 맞는 말인데. 여보, 우리 엄마한테 용돈 좀 드리는 게 아까워? 그 돈이 아껴야 할 돈이야. 진짜 서운하게 말한다. 내가 어머님한테 드리는 용돈 줄이자고 하면 당신은 어쩔 건데? 아이 진짜 뭐가 그렇게 서운해. 따지고 보면 사실 내가 벌어오는 돈이잖아. 뭐? 당신이 버는 돈이라고? 우리가 같이 버는 돈이지. 난 집에서 놀아? 내가 회사 나가서 일해서 회사에서 벌어오는 돈인데 왜 당신이 같이 버는 돈이야? 아이들 잘 키우고 집안일 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게 돈이 되진 않잖아. 나 영호 임신하고 휴직 고민할 때 애들 잘 봐야 한다고 퇴직 적극적으로 권유하던 거 당신이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렇지. 내가 퇴직을 권장하긴 했지. 하지만 결국은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잖아. 내가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뭐라고? 당신은 밖에서 노동하고 난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거잖아. 서로 역할을 나눠서 그래서 같이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잖아. 내가 편하게 살긴 뭘 편하게 살아? 여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회사 일보다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쉬운 건 사실이잖아. 당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내가 집에서 편하게 있는 걸로 보여? 나는 뭐 자취 안 해보고 집안일 안 해봤어? 뭐니 아는 걸. 그렇게 치면 난 회사 생활 안 해봤어? 그리고 당신이 혼자 살 때 1인분 집안일하는 거랑 주말에 깨작깨작 돕는 걸로 어떻게 알아? 물론 회사 생활에서 오는 부담 더 클 수 있고 밖에서 일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있을 거고. 근데 매일같이 집안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도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야. 육아도 그렇고. 나도 애들 봐줄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나가서 회사 다니고 싶다고. 내가 하는 희생은 희생 같지 않아? 됐다. 그만하자. 싸우자고 한 얘기는 아닌데 언성만 높아지네. 아무튼 장모님께는 50 정도 드리는 걸로 하자. 장모님 돈 있으시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 우리 결혼할 때 당신네 집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집이며 혼수며 우리 부모님 쪽에서 다 도와주셨잖아. 그게 다 빚으로 남았고. 근데 어떻게 똑같이 드릴 수 있겠어? 여보,
내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한다? 회사 다닐 때 모아둔 몇천 나도 보탰잖아. 시댁에서 도와준 건 나도 물론 감사하고 항상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알잖아. 그리고 그걸 떠나서 양가 부모님 용돈을 다르게 드리는 건 돈 문제를 떠나서 기분이 나쁘잖아. 돈을 드리는 건데 왜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내가 돈을 벌게. 그럼 되지? 아니, 그럼 애들은 누가 보고? 아직 애들 많이 어려. 집에 엄마가 필요해. 그걸 아는 사람이 혼자 돈 번다고 유세를 떨어? 아니, 내가 언제 또 유세를 떨었어. 그래, 좋아.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부업을 하든 재택근무를 하든 어떻게든 돈 벌어서 네가 50 보태서 우리 엄마한테도 1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뭐라고 하지 마. 그래, 알았다. 이제 그만하고 트로트 방송이나 보죠. 양가 용돈을 다르게 하자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나빠서 직접 돈을 벌겠다 호언장담하긴 했지만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 제가 당장 새로운 일을 구하긴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밖으로 출퇴근하는 일을 하는 게 어렵기도 했고요. 저는 한동안 구직 사이트에 재택근무, 부업 등을 검색하며 적당한 일이 없나 찾아봤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 딸, 이게 얼마만이야?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애 둘이나 키우느라 힘들지? 힘들겠냐.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유, 아니야. 집에서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끝이 없지. 엄마도 잘 안다. 지금이 제일 바쁠 때야. 엄마, 미안해요. 집에 좀 자주 와서 엄마 얼굴도 보고 손주들도 보여줘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네. 미안하긴 무슨? 나한테 그럴 필요 없다. 넌 그냥 네 애들 잘 키우고 너랑 최서방 건강 잘 챙기고 그러면 되는 거야. 엄만 더 바라는 거 없어. 알았어요. 엄마, 용돈 받으세요. 얼마 못 넣었어요. 뭐 이런 걸. 애들 맛있는 거나 사주지. 최서방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다 늙은 할망구가 돈 쓸 데가 어딨다고 미안하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나중에 영우랑 영주가 제 밥벌이 하면서 나한테 용돈도 안 하면 되게 서운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네가 아니라 최서방이 버는 돈이니까.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랑 최서방은 서로 역할 분담을 한 거지. 그 사람 혼자 버는 돈 아니에요. 난 뭐 집에서 노나? 엄마도 알잖아요. 그럼 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잘 쓸게. 민혁이는 언제 와요? 요즘 민혁이 일은 좀 잘 된대요? 몇 달 전에 오픈한 식당이 이제야 자리를 잡는 모양이더라. 이제 겨우 월세 내고 나면 좀 남는다더라. 아직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쓰긴 힘든지 친구들 불러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하는 모양이다.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그래도. 공부만 하던 애가 그런 일 하기 힘들 텐데. 그러게. 너희 가족도 민혁이도 잘 살고 있으니 엄마가 걱정이 없구나. 앞으로도 이렇게만 지내면 좋겠다. 어머니와의 대화 후 결혼 전에 제가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군요. 방 안에는 참 많은 옷과 액세서리, 화장품 등이 있었습니다. 새삼 결혼 전에 제가 얼마나 꾸미는 걸 좋아했는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매일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쇼핑을 가고 부족한 용돈 안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려고 남대문 주얼리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다 직접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했죠. 그때 만든 귀걸이나 목걸이는 친구들에게 팔아서 용돈벌이도 하고 몇 개는 아직도 저희 액세서리함에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 방이 그대로지. 내가 지금도 매일 청소한다. 힘들게 뭐하러 매일 청소를 해요. 그래도 덕분에 10년이 지났어도 방이 정말 예전 그대로네. 네 옷 좀 가져가라고 하려다가 또 이젠 네가 이런 옷들을 안 입을 것 같아서 말 안 했다. 그렇다고 네가 이쁘게 입었던 옷을 버리기도 좀 그렇고. 액세서리는 좀 많아. 귀가 10개라도 되는 사람처럼. 이건 네가 만든 거지? 맞아요. 옷은 다 촌스러운데 액세서리는 지금 봐도 이쁜 게 꽤 많다. 이제 아줌마 됐어도 너무 추려하게 다니지 말고
밖에 나갈 땐 좀 꾸미고 다녀. 넌 어릴 때부터 항상 예쁜 거 좋아했으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 너 기억 안 나니?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네가 귀 뚫어달라고 얼마나 때를 썼는데? 그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항상 졸라대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갈 때쯤 뚫어줬지. 그때 동네 아줌마들이 흉 볼까 걱정 참 많이 했다. 너무 어린애 귀를 뚫어줬다고. 선생님이 노는 애로 볼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엄마가 뭐 그냥 뚫어줬나? 시험 1등하는 조건이었잖아요. 선생님들도 내가 공부 잘한다는 거 알곤 아무 말 안 하더라 뭐. 그러기 말이다. 네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어려서부터 영특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 똑똑한 거 못 살리고 집에서 쉬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넌 단순히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현명하고 부지런했어. 그 네 성격이 지금 애들 키우고 살림할 때 다 반영이 되는 거야. 누구나 다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면서 살게 되는 법이거든. 그래요, 알았어요. 너 어릴 때 학교 공예반에서 브로치 만들어서 너희 반 여자애들한테 팔았던 건 생각 안 나니? 그땐 반 친구들하고 돈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타박했지만 속으로 우리 딸이 참 난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었어. 아, 맞다. 액세서리 만들어 판 건 대학생 때가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네요.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난다. 알았어요. 엄마 딸 똑똑해요. 그래서 난 네가 회사 안 들어가고 장사할 줄 알았다. 오히려 민혁이는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넌 네 사업할 줄 알았어. 너 대학생 때 알바할 때마다 뭐든지 얼마나 잘 팔았니? 어떤 가게를 가도 네 단골 손님들도 넘쳐났잖아. 네가 장사 안 하고 취업한다고 했을 때 난 참 의아했다. 그래, 기억난다. 그때 참 재밌었는데. 지금이라도 취미로 다시 액세서리 만들어봐. 애들도 이제 좀 컸잖아. 돈이 돼야 하지. 내가 돈도 안 되는 취미 생활을 할 시간이 있나? 만들어 놓으면 사겠다는 사람 많을걸? 시간은 열정을 가지면 생기는 거고. 알았어, 생각해볼게요. 고마워. 날 엄마는 참 많이 기억한다.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일인데. 엄마가 딸을 잘 아는 게 당연하지. 친정엄마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집에 오는 길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옛날에 빛났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번 내 돈이 없으니 남편이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할 말이 별로 없는 와중에 반가운 영감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떠오른 방식은 작은 온라인 오픈 스토어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템은 귀걸이로 정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가장 많이 만들어서 팔아본 게 귀걸이였고 제작하는데 큰 돈이 들질 않아서 큰 여유 자금 없이도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피도 작으니 집안에서 일을 보고 포장해서 택배 보내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며칠 후. 네, 사장님. 그럼 그 제품 시안 한번 받아볼게요. 네. 주소 보내드릴 테니 그리로 보내주세요. 도매가로 하려면 100개 이상 주문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택배 단가가 3,000원이에요? 부피가 작은데. 쇼핑몰이어도요? 아, 월 계약 건수가 늘어나면 줄어들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언니. 말씀하신 대로 법인 등록이랑 세무서에 신고는 완료했어요. 상호명이요? 그냥 애들 당근 좀 먹으라고 대충 캐럿 주일리라고 써서 냈어요. 웃기죠? 나중에 바꿔야죠 뭐. 다음 주부터 제가 블로그 운영해서 제품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도 같이 할게요. 네. 다 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죠. 노하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되면 크게 갚을게요. 잠시 후. 엄마, 누구랑 통화해요?
어, 엄마가 통화를 오늘 많이 하지. 여러 군데 했는데 마지막은 엄마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일하던 액세서리 가게 사장님. 엄마가 사업을 해보려고 해. 엄마 손재주 좋은 거 알지? 귀걸이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그럼 옆집 아저씨처럼 가게 사장님 되는 거예요? 사장님 되는 건 맞는데 밖에서 가게를 내는 건 아니고 집에서 할 거야. 인터넷으로 귀걸이 파는 사장님이야. 사장님들은 돈 많이 번다는데 엄마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엄마가 부자 됐으면 좋겠어? 왜? 영호 장난감 많이 사줄 수 있어서? 그것도 좋지만 영주한테 물려주는 거 없이 매번 새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항상 새 거를 사는데 영주는 제 이름 쓰여있는 물건을 쓰니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꼭 빌리는 것 같잖아요. 아끼는 건 좋지만 엄마가 사장님 돼서 돈 많이 벌면 아끼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영호가 동생 생각을 다 해주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영호랑 영주 갖고 싶은 거 다 새 걸로 사줄게. 엄마 화이팅! 초심자의 행운인지 캐럿 주얼리는 조심스러운 시작에 비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귀걸이를 만드는 과정을 블로그에 예쁘게 찍어 올렸더니 그 자체로 입소문이 난 것이죠. SNS 쪽은 잘 몰라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제 물건을 사준 손님들이 알아서 포스팅을 해줘서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저절로 마케팅이 됐어요. 몇 달 뒤. 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만큼 팔았다고? 이 정도 매출이면 당신 이제 용돈벌이는 한참 넘었네. 곧 나보다 잘 벌겠어. 에이, 언제까지고 이렇게 잘 될지도 모르고 초심자의 행운이지. 일단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수익금 90%는 다 재투자해야겠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지. 그래, 재투자도 필요하지. 그래도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나한테 선물 하나만 주면 안 돼? 선물? 뭐가 갖고 싶은데? 새로 나온 게임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우랑 같이 게임도 하고. 영우 핑계대고 게임하려고? 아니요. 아빠랑 같이 게임하는 게 유대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 알았어. 영우도 핸드폰 계속 보고 있는 것보다야 아빠랑 같이 노는 게 좋겠지. 대신 주말에 매일 2시간 이상 영우랑 놀아줘야 해. 진짜? 진짜 사주는 거야? 알았어. 꼭 영우랑 같이 할게. 사랑해, 여보. 처음에는 사무실을 집 주소로 신고했습니다. 집에서 주문을 받고 문의 전화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받았죠. 거실에서 택배를 포장하고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하루 수십 개의 택배를 집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져 집에서 물리적으로 일을 다 할 수가 없더군요. 고민 끝에 전업 가사도우미님을 고용하고 저도 집 바로 앞 5분 거리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직원도 한 분 뽑았습니다. 갑자기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졌지만 수익이 많이 증가한 덕에 무리가 되진 않았어요. 현명한 선택이었죠. 몇 달 뒤. 오늘도 힘들었다. 이제 단골도 좀 생기고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수입도 안정적이고. 나도 당신이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건 좋아. 그렇지만 처음에 기억나? 원래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용돈벌이 정도라고 해서 내가 반대 안 한 건데 지금은 애들이랑 하루에 몇 분이나 같이 있어? 하루 종일 아주머니가 봐주시잖아. 그렇긴 하지. 그건 나도 참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많이 돼. 그래도 아주머니가 꼼꼼하시고 또 애들이랑 많이 친해지셔서 다행이야. 돈 버는 건 좋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나 잘 되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지. 당신도 알잖아. 이해해줘. 그렇긴 하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니까 좀 무섭기도 해. 당신, 지금 내가 당신보다 더 벌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난 안정적인 회사원이잖아. 장사는 언제 망할 줄 모르고. 당신 망하면 나라도 회사 다니고 있어야지. 그래,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네. 몇 달 후. 민정아, 여기야. 주희야, 이게 몇 년 만이야? 5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맞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더라? 연도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봤지 아마? 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며? 벌써 그것도 4년째다. 주로 상가 쪽 일해. 넌 요즘 뭐하고 살아? 애들 많이 컸지? 애들이 이제 겨우 엄마 껌딱지 벗어나서 장사 시작했어. 장사? 무슨 장사? 대단한 건 아니고 집에서 귀걸이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팔어. 정말? 이야, 대단하다. 너무 잘 어울려. 넌 손재주도 좋고 안목도 있잖아. 너한테 딱이다. 고마워.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안 그래도 부탁이 있는데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미안하다.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도와달라는 부탁뿐이네. 아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뭔데 그래? 온라인으로 판매가 생각보다 잘 돼서 이제 슬슬 오프라인에 샵을 하나 낼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상가 자리를 알아보려고. 그래? 내가 알아봐 줄 수 있지. 조건이랑 위치를 말해봐. 우선 내가 생각하는 위치가 주인은 제가 액세서리 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같이 일하던 친구였어요. 제가 취업하고 알바를 그만둔 후에도 주인은 훨씬 오래 일을 했어서 거의 사장만큼이나 장사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도 꽤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주희의 도움으로 대로변은 아니지만 대학가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적당한 크기의 가게를 하나 낼 수 있었고 더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회사로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대기업 온라인 의류 판매 쇼핑몰이었는데 액세서리 쇼핑몰을 런칭할 예정이라 캐럿 주얼리의 사장인 저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 쇼핑몰 아시죠? 제인모지 계열사인데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주로 입점해 있는데 이미 유명한 브랜드보단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내년 안에 액세서리 쇼핑몰을 런칭할 예정이고요. 그중에 이민정 사장님의 브랜드가 물망에 올랐어요. 물론 제가 혼자 창업한 것 치곤 매출이 높긴 했지만 그래도 주로 핸드메이드에 유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는지 신기하네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사장님 블로그를 꾸준히 지켜보던 직원이 있어서요. 회의 때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저흰 주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 젊은 여성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개성 있는 브랜드를 찾고 있었는데 사장님 블로그를 보고 스토리텔링이 강점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회사에 뭘 원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캐럿 주얼리라는 브랜드를 사는 거죠. 하지만 경영권에 저희가 손댈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브랜드는 처음부터 직접 만든 사장님이 손을 떼시면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든요. 저희는 사장님이 경영을 존중합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시죠? 가게 알바생까지 하면 저까지 총 5명이에요. 브랜드가 커지면 사장님께서 혼자 운영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슬슬 규모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의 브랜드를 아예 파시고 사장으로 들어와서 월급을 받고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 PPT 컨셉 아시죠? 얼마 전에 거기랑도 계약했어요. 홈페이지까지 총 40억에 팔고 강남에 건물 사셨어요. 네? 40억이요? 네. 그리고 지금도 CEO로 고용되셔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론 캐럿 주얼리는 더 작은 회사니까 그 정도 금액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파신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조정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볼게요. 며칠 뒤. 지금 퇴근하세요? 영우랑 영주 방금 겨우 잠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엄마 기다린다고 안 자고 버티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요즘 둘 다 부쩍 투정이 늘었어요. 바쁘시겠지만 애들이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주말에라도 시간 내서 같이 있으시면 어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려고 하네. 주말. 얘들아, 엄마랑 놀러 나오니까 기분 좋아? 응.
요즘 엄마가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슬퍼. 옛날엔 학교 다녀오면 항상 엄마가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사장님 돼서 바쁘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얘들아, 엄마가 다시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응. 알았어. 엄마가 일을 완전히 그만두진 못하지만 앞으로 더 시간을 내도록 해볼게. 아싸. 제 친구 주희와 직원들과 상담해 본 결과 이것은 저에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도 늘리고 싶었고요. 저는 대기업의 브랜드를 팔았고 생각보다 큰 금액인 20억이라는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남편이 전에 저에게 줬던 서러움 때문일까요? 현금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주식과 적금 등의 돈을 분산해서 넣고 남은 돈으로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에게 집을 사드렸어요. 엄마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가 그때 저를 믿어주고 밀어주지 않았다면 캐럿 주얼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며칠 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어? 왜? 애들 학교도 가깝고 이 집 좋지 않아? 동네도 좋고. 그건 그렇지만 당신 이제 돈 잘 벌잖아. 강남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애들 교육도 그렇고. 글쎄, 애들이 나중이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면 모를까. 꼭 동네 벗어나서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게다가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데. 그리고 나 이제 돈 없어. 무슨 소리야? 나 브랜드 팔았어. 그 돈으로 저번 주에 엄마 집 계약해드렸어. 뭐? 브랜드를 팔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집은 왜? 알잖아. 엄마 집 너무 오래된 거. 외벽에 금도 가고 위쪽 페인트도 벗겨져서 이제 시멘트가 그대로 다 보이는 거 알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집이야. 애들이 외할머니 집 귀신 나올 것 같다고 무섭다고 하잖아. 그래서? 당신 브랜드 판 돈으로 집을 사드렸다고? 맞아. 근데 걱정하지 마. 지분을 팔긴 했지만 완전히 일 그만둔 건 아니야. CEO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기로 했어. 경영은 그대로 하면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든 거지. 애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더라고. 아니 여보, 남편이 나랑 상의도 없이 장모님한테 집을 사드렸다고? 나 이해가 안 돼. 집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반대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그 점은 미안해. 하지만 시댁엔 우리가 꾸준히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효도할 건 다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드렸잖아. 엄마 돌아가시면 그게 한스러울 것 같아서 후회하기 싫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뭐라고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우리 돈인데. 네 맘대로 그렇게 큰 돈을 써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 돈? 이것도 이혼 사유인 거 몰라? 이혼 사유? 당신 진짜 웃긴다? 당신이 회사 다니고 내가 집안일 할 때는 내가 엄마한테 겨우 100만 원 주자고 하는 걸로 난리를 치더니 내가 번 돈 가지고 엄마 집 사주니까 그건 우리 돈이야? 아니 그래도 그 돈을 우리가 같이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는 데 써야지. 내가 그래서 영호 영주한테 소홀해? 당신한테 소홀해? 당신 부모님께 소홀해? 아니잖아. 경제적으로 문제 없고 우리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사드린 거야. 불쌍한 우리 엄마 겨울에 방한도 잘 안 되는 집에서 자는 게 가슴 아파서 따뜻한 집 사드렸어. 그게 그렇게 돈이 아까워? 아니, 당신은 어떻게 우리 가족보다 친정만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집 평수를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영호 영주가 소중한 내 가족인 것처럼 우리 엄마도 내 가족이야. 친정하고 내 가족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자는 출가외인이란 말 몰라? 네가 우리 집 사람이고 나랑 결혼을 했으면 친정하고는 사실 더 볼 일 없는 거지. 진짜 내가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랑 살고 있다니 할 말이 없다. 며칠 뒤. 엄마 왔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아직 저녁도 안 먹었는데. 우리 영우랑 영주랑 같이 밥 먹으려고 엄마가 장 봐왔지?
우와, 엄마. 난 돈가스 먹고 싶어. 그래. 오랜만에 엄마표 돈가스 해줄게. 남편과 한바탕 다투고 난 뒤 전 더 이상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방에서 잠을 잤고 아침에는 일찍 출근해버렸죠. 몇 달 뒤. 여보, 얘기 좀 해. 난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뭘? 장모님은 당신의 엄마인데 난 당신이 나랑 결혼한 뒤로 내 아내이자 애들 엄마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당연히 당신도 효도하고 싶었을 텐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 여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뭐? 아니 왜? 내가 방금 사과했잖아. 사과해준 건 고마워. 하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 알아버렸어. 당신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가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말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내 능력 인정받으면서 점점 더 당신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간 것 같아. 애들도 있는데 시끄럽게 이혼 소송이니 뭐니 하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자.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집안에서 남편에게 얼마나 말로 학대를 당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어버렸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엔 제 물건 하나 사는 것, 친정에 한번 가는 것도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큰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덩굴이 되어 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오랜 대화 끝에 조용히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게 됐고 주말에는 아빠 집으로 가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주말이 온전히 제 시간이 됐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조용한 집에서 차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제가 만든 브랜드인 캐럿 주얼리는 점점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연예인들이 직접 사서 차고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가끔 그것을 알아보고 옛 친구들이 연락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꼭 꿈 많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